네, 안녕하세요. 저는 빔소프트웨어의 신동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안 돼요?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백업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파스 플랫폼,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거나 이미 도입해서 많이 사용 중이신데, 백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혼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로는 우선 시장 상황, 그 다음에 기존 솔루션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사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랑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은 저보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쿠버네티스를 상당히 많이 표준화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나 CI/CD나 이런 목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쿠버네티스가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많이 도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래 보이시죠? 이아스 관리자랑 파스 관리자랑 두 개가 색깔이 틀려요. 이아스 관리자는 연두색, 파스 관리자는 약간 파란색인데,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아스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면 파스 관리자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미 글로벌하게는 41%가 이미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3%, 25%는 우리는 지금 테스트 예정이고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우리는 파스를 도입을 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지금 쿠버네티스들을 많이 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스테이트 리스, 그냥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트 풀 상태까지 이제 관리하는 로그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DB를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560만 명이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 관련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1년도에 조사된 거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만 명 가까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45%의 이제 기업들은 가상화된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상화 인프라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겠죠. 기존의 물리 서버, 가상화는 점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쿠버네티스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쿠버네티스가 시장에 처음에 나왔을 때 구글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CNCF 쪽으로 이제 넘기면서 그 당시에는 거의 스테이트 리스, 약간 중계기 역할? 그냥 트랜지션만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중계기 역할의 스테이트 리스의 컨테이너들만 많이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스테이트 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 스테이트 풀들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기존의 물리 서버든 아니면 VM이든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스테이트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로그가 발생이 되고 아니면 DB를 사용한다든가 계속 상태를 저장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걸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그 상태로 복원할 수 있도록 이런 스테이트 풀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스테이트 풀 기반의 이제 컨테이너, 이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엔진엑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엔진엑스, 그 다음에 레디스 DB, 그죠? 레디스, 인메모리 DB,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외에도 앞으로는 더 많은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면서 이런 스테이트 풀셋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기술은 좋아요. 새로운 기술은 좋은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도 우리 쿠버네티스 도입해야 돼 라고 이제 관리자한테 뭔가 미션을 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도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의존할 때는 벤더, 제조사들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새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면서 기존의 물리 서버 이런 가상화라는 완전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완전 차원이 틀린 개념이라 이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기업들에서도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스 환경을 도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술 교육에 투자를 하시고 인력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컨테이너는 백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스테이트 리스는 백업을 안 해도 된다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맞아요. 스테이트 리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이 있다면 좀 더 심신적으로 안정이 될 거고, 또 상위 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우리 DR 테스트를 해봐, 뭘 해봐, 다양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손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이런 컨테이너 구조는 고가형성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파드를 배포하면 이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리플리카 셋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개가 동시에 동기화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고가형성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백업을 안 받는다? 라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서버나 VM을 이중화해 놨어요. 또는 스토리지를 이중화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고가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중화를 해 놨죠. 그 환경에서는 백업 안 하세요? 고가형성이랑 데이터 보호랑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떤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백업된 데이터를 우리는 한 달 보관해. 그리고 장기간 소산을 해. 1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해놔. 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요건들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가용성에 대한 이런 인프라도 구성해야 되겠지만 데이터 백업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은 관리자분들이 파스 관리자나 이하스 관리자들이 아직도 많이 혼동하고 계세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점 지나가고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보편화가 더 많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혼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이미 파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파스를 도입을 했는데 파스를 도입한 이제 그 기업들한테 그러면 백업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서로 다 떠미는 거죠. 뭐 스토리지 팀에서 관리한다. 인프라 팀에서 관리한다. 또는 사스를 관리하는 팀에서 관리한다. 여러 기업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뭐 우리는 스토리지만 백업해요. 아니면 파드만 백업해요. 파드 안에 뭐 스크립트를 동작화시켜서 정합성을 유지해서 백업을 해요.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이분들도 여전히 혼동이 되고 혼선이 있는 거죠. 그만큼 쿠버네티스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오픈소스들, 다양한 좋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이미지화돼서 바로바로 나오고 새로운 버전들을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는 훨씬 빠르실 거예요. 하지만 개발된 이미지, 새로운 소스, 로고들 이런 것들은 다 보호를 하셔야겠죠. 어떻게든. 네. 그럼 기존 솔루션의 한계는 뭘까요? 기존 솔루션. 이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 파생이 돼요. 뭐 옛날에 처음에 가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일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백업 제품들, 데이터 보호 제품들이 그 가상화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VM 레벨로 백업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전문 인력과의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요즘에 보안 관련된 오픈 소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쿠버네티스 플랫폼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픈 소스도 있지만 다양한 이제 제조사들에서 만드는 플랫폼들도 있죠. 근데 그 기반에는 모든 게 다 쿠버네티스 기반이라는 거죠.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렌처도 있고,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도 있고, 국산 제품인 뭐 아코디언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많습니다. 근데 기존 솔루션으로 그냥 백업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우리는 파스 환경을 이제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 노드라고 하죠. 마스터 노드는 우리는 이제 VM으로 구축을 해놓고 워커 노드, 컨테이너가 파드들이 실행되는 애들을 물리 서버로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업을 그냥 워커 노드에 에이전트, 백업 에이전트 깔아서 백업하면 되지 않나요? 하면 되겠죠. 근데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백업 제품들은 OS 위에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그 OS 위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파드는 어디에서 실행됩니까? OS 위에, 쿠버네티스 엔진 위에, 그 위에 파드로 떠요. 그러니까 OS에서 쿠버네티스가 동작하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파드가 포스트그레인지 아니면 엔진엑스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DB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포스트그레스나 아니면 레디스나 이런 DB를 쓰는데 데이터 정합성 없이 백업을 받는다? 그냥 가져온다? 복구해봐야 서비스가 안 떠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DB가 실행되는 파드들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백업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들인 OS 위에 탑재되는 애들로는 쿠버네티스를 백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노드로 파드들이 실행되는 워커노드는 그냥 집을 짓기 위한 땅이에요. 땅. 그 땅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워커노드로 상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컨트롤 플레인이랑 실제 새로운 파드 이미지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DB를 띄웠을 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합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솔루션으로 복구를 한다? 우리가 그냥 이 워커노드를 통째로 복구했어요. 또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복구했어요. 이게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보장을 아무도 못합니다. 운 좋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죠. 운 좋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50% 이상은 복구 안 돼요. 서비스 시작을 못 해요. 그러면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 노드를 그냥 뭐 백업 에이전트를 써서 백업 받았다? 라고 해서 올리면은 이 쿠버네티스 안에는 HD라는 쿼럼 방식의 DB가 있어요. 그 DB도 정합성을 유지해서 받지 않으면 쿠버네티스 엔진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오퍼레이터들, 파드들 정상적으로 다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그냥 HD만 백업 받을 수도 있어요. 쿠버네티스에서 나는 파드가 어떤 워커노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파드들을 배포를 했는지, 스테이트풀 셋이 몇 개를 설정됐는지, 뭐 이런 관련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HD죠. 이 HD는 보통 새 노드를 보통 구축을 해요. 컨트롤 플레인을. 새 노드를 구축을 하는데 얘를 보통 덤프 형태로 떨궈 놓긴 합니다. 그게 HD 백업이라고 해요. 만약에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HD로 떨궈 놓고 백업을 받으면 HD는 백업해서 이거 가지고 복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HD 가지고 복원한다고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복구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만약에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완전 복구예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DB를 백업받으면 DB를 덤프 형태로 백업받았어요. 그 덤프를 복원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는 복원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이 엔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100개의 파드들이 떠 있어요. 그러면 다 동시간대로만 복구되는 거예요. 나는 파드 하나만 복구하면 되는데, 또는 시크릿 정보, 컴피그 맵 정보 하나만 복구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정보를 다 원복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일부 데이터는 유실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HD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만 100%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방금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장애가 나서 기존 솔루션으로 우리는 VM을 통으로 복원할게요. 또는 컨트롤 플레인 통으로 복원할게요. 그러면 더 큰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실제 스테이트 풀셋 같이 이런 DB가 돌아가는 애들은 볼륨 정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 뒤에서 이제 실사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스테이트 리스도 우후죽순으로 순서대로 안 올라오면 서비스가 다 꼬입니다. 서비스가 다 꼬이고 그러면 파스 관리자가 그거를 일일이 야물 파일, 기존에 있는 야물 파일 정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게 짧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많게는 뭐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만큼 개발 환경이 상당히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왼쪽 사례는 스테이트 리스만 사용하는 고객이었어요. 고객이었는데 정전 때문에 쿠버네티스 노드들이 싹 다 내려갔어요. 정전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올렸는데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서비스들, 파드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막 여러 개가 막 사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순서 없이 뒤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파드들 간에 어떤 서비스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꼬여버려갖고 이거를 복원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도 지금은 현재는 쿠버네티스 전용 백업을 구매를 하셔서 지금 현재 백업을 하고 계세요. 스테이트 리스지만.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백업이라는 거는 안 쓰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백업으로 복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회사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거나 큰 장애가 발생됐거나 재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랜섬웨어에 걸렸거나 이런 큰 장애가 났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백업이라고 그래도 있으면은 이런 큰 장애에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익히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쿠버네티스는 업데이트주의가 되게 빨라요. 상당히 빠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도 우리가 1.22를 사용하는데 지금 1.2627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는 한 방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쿠버네티스는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1.21에서 1.22, 그 다음에 23, 24, 25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파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버든이 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오다가 또 어떤 장애가 또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도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런 것들 기능들을 출시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 하다가 잘못되면 또 롤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용도로 백업을 구매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오픈소스를 사용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우리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싶어요. 그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쓰던 거를.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또는 우리는 온프라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존의 EKS로 가고 싶어요. 또는 NHN의 쿠버네티스로 가고 싶어요. 그런 고객들도 많겠죠. 또 역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백업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오픈소스 기반의 백업이 있습니다. 벨레로라는 제품이 있고요. 벨레로라는 제품은 VM웨어에서 인수를 했죠. 오픈소스였는데. 근데 이 벨레로가 다 CLI 기반이에요. CLI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업을 하려면 파워쉘처럼 하나하나 커맨드를 다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든 백업을 실행하든 스케줄을 등록하든 다 CLI를 등록을 하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너무 관리하기가 불편하겠죠. 또 개발자들이 언제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나 파드들을 언제 생성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부처 간에 이런 협업이 안 되면 데이터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용자든 글로벌 사용자들이든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은 공통적인 게 UI로 좀 손쉽게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고객들이, 기업들이 이런 벨레로를 써봤다가 한계점을 느낀 거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할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어떤 제품들이, 백업들이 있는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백업 제품을 도입을 한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여러 고객사가 있어요. 파스를 실제 도입을 했는데 그냥 전통 솔루션 가지고 백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증을 안 해보셨어요.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고객들은 복구 검증을 반드시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복구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서비스가 잘 올라오는지 그거를 꼭 검증해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잘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파스 백업이라고 해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기능이나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이 아직 최적화가 안 돼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입은 했는데 2년 동안 백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객도 백업만 성공했지 아직 복구는 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큰 장애, 진짜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한 번씩 복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이제 큰 이슈 때문에 상위 기관들이나 상위 위에 매니저분들이 많은 지침들을 내려왔어요. 우리 백업 데이터 안전한지 검증해봐. 라고 하면은 당황스럽죠. 관리자들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뭐를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될지, 그럼 이 복구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다 만들어야 될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복구 관련된 이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파스 환경을 고려를 하신다면 당연히 파스 환경도 좋은 제품을 도입을 하셔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다음 데이터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보호 제품도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POC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최적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기존의 이런 문제점들, 그냥 VM으로 백업 받았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HD만 백업 받았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겠죠. 이런 제품을 꼭 도입을 하셔야 되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쿠버네티스라는 애가 보면은 쿠버네티스 안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파드들이 하나씩 실행되게 하겠지만 그 위에는 이제 또 네임스페이스라는 걸로 구성이 되죠.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내 네임스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리하는 컴피그 맵,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용자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시크릿 정보, 그 다음에 상태 저장을 위한 스테이트풀 셋, 리플리카를 몇 개를 두겠다 하는 리플리카 셋,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볼륨만 백업할래요. 그거는 스테이트 풀셋도 백업하는 게 아니라 PV라고 해요. PV, 퍼시스턴트 볼륨. 볼륨만 백업해내는 겁니다. 이 볼륨만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 볼륨만 복원된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복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인지하는, 실제 쿠버네티스를 잘 인지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스테이트 풀셋인데 레디스를 운용합니다. 포스트그레스를 운용합니다. 또는 MySQL을 운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합성입니다. 정합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백업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관리자 개입이 최소화되는 제품. 그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알아서 데이터 관리 정합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스크립트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합성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백업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랜섬웨어에 대비해서 내 백업 데이터를 위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백업에서는 가장 기본이죠. 전체 백업, 증분 백업. 그 다음에 백업 스토리지의 사용량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복 제거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는 제품들을 고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는 제가 좀 이렇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려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한 슬라이드 한 2개,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능도 뭐 많이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 2-3장만 보고 제가 데모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빈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1위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이 카스텐, 저희 카스텐이라는 제품인데, 이 카스텐은 CNCF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죠.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표준 작업이나 표준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에는 유수의 제조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멤버로. 원래 개발을 했던 구글이라든가 레드햇,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유일하게 데이터 보호 제품으로는 저희 카스텐이 유일하게 플래티넘 멤버로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익히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다 실버에 가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CNCF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어떻게 백업을 하고 어떻게 재복구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준을 저희 카스텐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기반이라면 어떠한 제품이든 다 지원할 수 있는 제품. 그러면서 쿠버네티스를 손쉽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복구를 할 때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백업을 하지만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원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다 복원할 수 있는 제품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파드 하나만 이상해졌는데 이거 하나만 복구하면 되는데 그럴 때도 파드만 복원할 수 있는 거 또는 볼륨만 복원할 수 있는 거 또는 시크릿 정보만 이런 개별적인 정보를 다 복원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오픈시프트 쓰다가 우리는 렌처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이게 틀려지거든요. 스토리지도 틀려지고 이 안에 사용하는 드라이버도 틀려지고 환경값도 틀려져요. 이런 것들도 변환하면서 값들을 변환하면서 복원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데모 영상인데요. 데모 영상에는 자막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포함되어져 있고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실제 복원을 하는 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동영상을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메인 UI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단일 클러스터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동시에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백업받은 거를 저쪽에다가 자동으로 복원하게 하면은 재복구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카스텐이라는 제품은 완벽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이에요. 별도의 외부의 백업 서버를 두지 않고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로 구동이 되게 되고 그 안에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카스텐이 설치가 되고 나면은 지금처럼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용이 되는지 몇 개가 운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폴리시 정보, 그 다음에 유세이지 레포트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UI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 작업별로 얼마나 걸렸는지 수행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로케이션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백업을 어디에다가 할지 저장을 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업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스냅샷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스냅을 찍고 이 스냅을 외부 장치에다가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방식으로 백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들, 많은 공공기관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소산을 또 하셔야겠죠. 장기 보관을. 그죠? 그러기 위해서 테이프 아웃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 영상에서는 나스에다가 백업하는, 익스포트하는 이제 데모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스에다가 우리는 데이터를 떨구겠다라고 해놓는 거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블루 포인트라는 건데 DB나 앱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정의해 놓는 겁니다. 사전에 정의해 놓고 이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블루 포인트 기능이고요. 이 블루 포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HD도 백업 받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에. 그 다음에 RBAC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별로 이제 각각의 롤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설치하는데 한 1, 2분 정도면 돼요. 1, 2분 정도면 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오프라인 모드로 설치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UI 색깔 바꾸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백업 정책을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카스테니라는 애가 클러스터 안에 배포가 되면은 그 안에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구동 중인지 자동으로 불러와요. 자동으로 이렇게 쭉 불러오게 되고 내가 원하는 네임스페이스만 백업 정책을 만들어서 백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리스트화 본이 몇 개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백업 정책을 만들 때는 백업 정책 만들기 전에 저희가 저 네임스페이스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UI에서 다 보여요. PV가 몇 개인지, 시크릿 정보가 뭔지 이런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백업받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런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백업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업 작업을 만들 때는 이렇게 폴리시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스냅샷을 하나를 뜨게 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 스냅샷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당연히 보관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겠죠. 스냅샷은 스냅샷대로, 그 다음에 외부에 저장된 거는 외부에 저장된 보관 주기를 각각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냅을 많이 보관하게 되면 그만큼 쿠버네티스 안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용량이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은 최소 뭐 한 하루 이틀 또 많게는 일주일 정도만 보관하게 하고요. 그 외에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제 외부 장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들죠. 그렇게 만들게 되고 기본적으로 스케줄로 돌리거나 또는 이렇게 수동으로 바로 백업 작업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백업 작업을 돌리게 되면 이 작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백업, 지금 이 백업이라는 건 스냅샷이에요. 스냅샷. 스냅샷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지금 얘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야물 파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백업이 끝나면 스냅샷이 생성이 되면 그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익스포트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네, 초록색이라 끝났네요. 끝나면은 이제 익스포트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외부로 익스포트할 때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이 어떻게 받쳤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백업 받았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백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저 백업 시간은 어차피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스테이트 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날 거고 데이터 볼륨을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10테라짜리도 백업 받는 고객사가 있어요. 미니 IO를 여기 쿠버네티스에다 띄워 놓으셔갖고 그 미니 IO 오브젝트를 저희가 백업 받는 고객사분들도 있습니다.
네, 데모 영상은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유익한 정보 많이 이용하시고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